세계를 뒤흔든 군사기술의 중심에서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가 있었다. 강대국들이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손을 내밀던 순간마다 등을 돌렸고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자 불가능하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조롱은 불씨가 되었다. 사천의 작은 연구동, 늦은 밤 불이 꺼지지 않던 설계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은 결심했다. 남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든다. 그렇게 태어난 신념이 하늘을 갈랐다. 그것이 바로 KF-21이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실패와 자존심, 그리고 집념이 응축된 국가의 혼이었다. 미국도 중국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한국은 이제 하늘의 균형을 다시 그리고 있었다. 그 시작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룬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군사항공 분야만큼은 여전히 의존국이었다. F-16과 F-15K 같은 외산 기종이 공군 전력의 중심을 차지했고 핵심 부품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조차 미국의 승인 서류를 기다려야 했다. 그 한계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다. 2001년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자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곧 거대한 벽이 앞을 막았다.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장비 등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국가들이 실제 개발 단계에 들어서자 말을 바꿨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유럽은 경쟁을 이유로 모두 문을 닫았다. 그때 한국은 깨달았다. 의존은 결코 동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좌절은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2015년 KF-21 사업이 공식화되며 본격적인 독자 개발이 시작됐다. 비웃음은 여전했다. 그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 그러나 그 말들은 오히려 도전장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수백 명의 연구진을 모아 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 중심에는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출신의 이들은 밤새 설계도를 수정하며 전투기에 혼을 불어넣었다. 어떤 날은 시험기체가 폭발 직전까지 진동하며 멈췄고 어떤 날은 수치가 기준에서 0.01 벗어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의 실패가 곧 기회 상실을 의미했기에 그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웃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보를 만드는 일이다. 그 신념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초기 KF-21의 설계는 F-16과 F-35 사이의 형태였다. 그러나 곧 한국식 철학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완벽한 복제보다는 효율적 진화를 택했다. 외국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적화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예를 들어 스텔스 코팅의 경우 기존의 고가 수입제 대신 국내 합성 수지를 개선해 내구성과 정비 효율을 모두 확보했다. 레이더 역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AESA 기술을 국산화했고 전자전 시스템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 모든 과정은 100%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산업학계군이 함께한 협력의 결과였다. 그 구조적 협력 모델이 KF-21 프로젝트를 단순한 무기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기술 생태계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시험 비행 중 한쪽 날개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즉시 비행을 중단해야 했지만 테스트 파일럿은 침착하게 데이터를 수집한 뒤 수동 조종으로 기체를 안전하게 귀환시켰다. 그날 밤 설계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외산 부품의 미세한 온도 반응 차이임을 밝혀냈다. 이후 연구진은 국산 센서로 교체했고 정확도는 2배로 향상됐다. 그날 이후 국산화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는 문장이 조직의 슬로건이 되었다. 정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막대한 예산, 정치적 부담, 외교적 압박. 그러나 국민 여론은 달랐다. 우리가 만든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2021년 7월 KF-21의 첫 시제기가 공개되던 날 수많은 시민이 TV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 장면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산업사의 전환점이었다. 조립국에서 창조국으로의 전환, 그 상징이 바로 KF-21이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였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4.5세대라며 평가절하했지만 개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의 진화형이었다.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의 시작이었다. 가볍지만 강하고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이며 싸지만 효율적인 전투기. 그것이 한국이 내세운 실용주의 스텔스의 개념이었다. 이 철학이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한 출발점이 되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신념이자 국가의 명예를 건 싸움이었다. 사천 공장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설계실의 모니터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이 깜박였고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의 하늘은 없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붙잡았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을 막 졸업한 젊은 연구원들이 매일같이 금속 피로도 시험과 구조진동 실험을 반복했다. 계산값이 기준치보다 0.0을 벗어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의 흔적 속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그들이 KF-21의 도면 위에 새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KF-21의 초창기 구조는 F-16과 F-35의 중간 형태로 시작했지만 곧 한국형 설계 철학이 도입됐다. 완벽한 복제를 거부하고 효율적 진화를 택했다. 스텔스 도료는 기존 수입품 대신 국내 합성 수지를 개량해 내구성과 정비성을 동시에 높였다. ARSA 레이더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전자전 장비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로 독립적으로 개발됐다. 그 과정은 정부 주도형 사업이 아니라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만든 협업 구조였다. 하루는 시험 비행 중 날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보통이라면 즉시 비행을 중단해야 하지만 조종사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동 조종으로 귀환했다. 그날 밤 설계팀은 데이터 분석 끝에 외산 센서의 온도 반응 편차가 원인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즉시 국산 센서로 교체했고 정확도는 2배로 향상됐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날 이후 국산화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는 문장이 연구소의 신념이 되었다. 이후 정부는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기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정치적 부담이 따랐지만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2021년 7월 KF-21 시제기가 공개된 순간 수많은 시민이 환호했고 기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조립국에서 창조국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KF-21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해외 언론은 4.5세대의 한계라며 평가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는 스텔스 수준이 F-35에 미치지 못한다고 냉소했다. 그러나 개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KF-21의 진화형 모델. 완전한 스텔스 구조와 내부 무장창, AI 기반 설계로 무장한 차세대 프레임이었다. 새로운 전투기의 목표는 명확했다. 우리는 F-35를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F-35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전투기를 만든다. 그 철학은 세계 시장의 빈틈을 꿰뚫었다. KF-21은 고가의 완전 스텔스 전투기 대신 실전 효율성과 운용성을 극대화한 실용적 스텔스를 선택했다. 가볍지만 강하고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그리고 유지비가 저렴한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 그것이 바로 한국형 스텔스의 철학이었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 특유의 한과 끈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의 DNA. 그리고 수많은 실패 끝에 일어선 자주국가의 의지. KF-21은 그 역사적 맥락 위에서 탄생했다. 누구도 기술을 주지 않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레이더, 항전 장비, AI 기반 통합 시스템까지 단 한 줄의 설계도 없이 전부 독자 개발로 완성했다. 그것이 진짜 주권의 의미였다. 돌이켜보면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던 과거는 오히려 축복이었다. 만약 쉽게 기술을 받았다면 한국은 결코 이렇게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가 우리를 단련시켰고 고립이 우리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좌절의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불린다. 사천의 KAI 공장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시험비행의 엔진음 속에는 과거의 좌절, 현재의 열정, 그리고 미래의 자부심이 함께 울린다. 엔지니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날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의 신념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KF-21의 진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철학의 혁명이었다. 개발진은 완벽함을 향한 집착 대신 진화를 향한 믿음을 택했다. 그들은 완성된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한 이유였다. 새로운 KF-21의 내부에는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완벽히 결합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내부 무장창이다. 기존 블록 2 모델까지는 외부 하드포인트에 폭탄을 장착했기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모델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다. 항공기 복부에 3.2m 길이의 내부 공간을 확보해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2발을
기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기체의 강성, 공기 흐름, 진동 허용치, 5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복합적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AI는 하이브리드 라티스 프레임이라는 혁신적인 격자 구조를 도입했다. 티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복합재를 3D 프린팅 기술로 결합해 기존 대비 18%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기체 중앙부 스파 구조본은 기존 리벳 방식 대신 일체형 모노코크 구조로 다시 설계되었다. 그 결과 진동 허용치는 기존 목표보다 27% 향상되었고 고속 침투 시에도 내부 무장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부품 교체가 아니라 전투기 설계 철학의 전환이었다. 불필요한 중량을 덜어내고 필요한 데이터만 남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1300회의 비행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에 입력했다. AI는 각 구간별 응력 분포를 학습해 구조적 과잉 설계를 찾아내고 최적의 두께와 재질 조합을 도출했다. 인간이 수십 년의 경험으로 축적해야 할 데이터를 AI가 단 몇 주 만에 정량화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F-35가 외부 무장 장착 시 0.1제곱미터까지 RCS가 증가하는 반면 KF-21은 내부 무장창 덕분에 0.0045제곱미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적의 레이더에는 새 한 마리의 그림자처럼만 포착될 정도의 수준이다. KAI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3단계 레이더 관측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반사 면적이 목표 대비 72% 감소했다. 게다가 무장 도어를 전기식으로 전환하여 개폐 시간을 6초 이내로 단축했다. 짧은 개폐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성의 문제였다. 개폐 시간이 길면 공기 저항이 커지고 레이더 탐지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혁신은 AI 전력 분배 시스템이었다. 1300회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동체 내부 배선의 과전류 발생 가능 구간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전력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전기 화재 위험이 83% 감소했고 기체 수명은 약 15% 연장됐다. 이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구조로 국산 AI 반도체에서 자체 구동된다. 즉,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전장 속 데이터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전략적 의미가 컸다. 연료효율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내부 연료 탱크 용적이 20% 증가해 외부 보조 탱크 없이도 1100km의 작전 반경을 달성했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왕복 가능한 거리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성능 향상이 엔진 교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F414 엔진 2기만으로 스텔스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공기역학적 효율이 얼마나 정교하게 최적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이런 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KAI는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를 도입했다. 실제 기체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비행 중 하중 변화와 여름력, 진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 데이터는 설계, 제조, 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 루프를 형성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류를 수정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예측해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개발 기간은 30% 단축되고 시험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외형적으로 KF-21은 F-35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F-35가 폐쇄형 시스템이라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즉, 해외 고객이 자체 무기를 통합하거나 현지 정비 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수출형 전투기로서의 전략적 결정이었다. 실제로 KF-21의 무장창은 미국의 GBU-54, 독일의 토러스, 그리고 국산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장착할 수 있다. 무기 장착 레일을 나토 규격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향후 동맹국가의 협업, 무기 통합, 그리고 수출 경쟁력에서 결정적 이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운용 비용이다. KAI는 KF-21의 비행당 운용비를 $2,700로 제시했다. 이는 F-35의 $30,000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단순히 부품 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모듈화 설계와 정비 효율 덕분이었다. KF-21의 주요 부품은 블록 단위로 교체 가능해 정비 시간이 40% 단축됐다. 항전 장비가 고장나면 전체 패널을 열 필요 없이 해당 모듈만 분리하면 된다. 민간 항공기의 유지보수 경험을
군용기로 전환한 사례였다. 이 모든 기술적 혁신의 결론은 명확하다. 진짜 강한 전투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에서 나온다. 하루라도 더 떠있을 수 있는 전투기. 전장 한가운데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기. 그것이 바로 KF-21이 지향하는 실전형 스텔스 전투기의 철학이다. KF-21은 단순한 기체의 진화가 아니라 공군 운용 개념 자체의 변화를 촉발했다. 기존의 전투기 운용은 역할 분담이 비교적 단순했다. 제공권 확보는 대형 전투기가, 정밀 타격은 스텔스 폭격기가 담당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KF-21은 그 틀을 흔들었다. 이제 한 대의 전투기가 정보 수집, 분석, 공격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술 독립형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전 개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허브 역할이다. KF-21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위성 데이터 링크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전장의 정보를 하나의 전술 지도로 합성한다. 조종사는 화면에 제시된 최적 타격점을 확인하고 승인을 내리면 기체는 자동으로 무장창을 제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전자전 모드로 전환한다. 인간은 판단을, 기계는 계산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다. MUMT, 즉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업 체계도 KF-21의 핵심 운용 개념이다. 한기의 KF-21은 AI 기반 임무 컴퓨터를 통해 최대 4대의 무인 공격기와 동시에 연동할 수 있다. 전장에서 KF-21은 정찰 무인기에게 레이더 차폐 가계 영상을 요청하고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타격 좌표를 산출한다. 무인기들은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서 센서 역할을 분담하고 KF-21은 그 정보를 종합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계산한다. 이 협업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생존성의 비약적 상승을 의미한다. 현대 전술에서 KF-21 한 대가 전자전기로 적의 탐지망을 교란하는 동안 나머지 편대는 적어도 침투로 목표에 접근한다. 내부 무장창의 빠른 개폐 동작과 AI 보조 유도 체계가 결합되면 타격은 짧고 정밀하게 수행된다. 적 레이더에 흔적을 남기기 전 이미 임무는 완료되는 사례가 가능해진다. KF-21의 운용은 방어 개념에서도 혁신적이다. 단일 전투기가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계 철학은 탄도미사일 위협을 조기 탐지하고 대응하는 전자전 기반의 능동형 방어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KF-21편대는 즉시 전자전 모드를 가동하고 지상 기반 레이더의 신호를 증폭하거나 교란의 적의 발사를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유인기와 무인기의 통합은 단순한 공격 임무를 넘어 대공방어의 다층적 수단으로 전환된다. 조종사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전통적 조작 중심의 파일럿은 이제 전술 결정자이며 AI와 협업하는 지휘관으로 진화한다. 시선 추적과 생체 반응 기반 인터페이스는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중요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돕는다. 조종사가 머리만 돌려도 헬멧 디스플레이에 그 방향의 위협이 하이라이트되며 AI는 심박과 피로도를 분석해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임무 지속력을 높이는 실전적 장치다. 전략적 관점에서 KF-21은 억제력의 본질도 바꾼다.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관통탄의 존재는 지하시설과 이동식 발사대까지 직접 타격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 적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자신이 발각되지 않은 채 타격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수치상의 전력 증강을 넘어 심리적 억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맹과의 협력 측면에서도 KF-21은 새로운 도구다. 개방형 아키텍처는 운용국이 자체 무장과 통합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특정 국가와의 정치적 제약 없이도 다양한 파트너에게 호소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은 전투기 판매를 통해 단순한 장비 이전을 넘어 훈련, 정비, 현지 산업 육성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함으로써 장기적 전략 동맹 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상의 장점은 현실성 있는 전력화 계획과 교육훈련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전술 독립형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종사와 정비 인력의 숙련도, 명확한 전술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의 안정성, 그리고 탄탄한 예측 정비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무인기와의 협업에는 통신 보안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핵심이며 데이터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없이는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요약하면 KF-21의 운용 개념은 전장의 중심을 전력의 크기에서 연결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옮겼다. 더 이상 전투기의 가치는 단일 성능 지표로 환원되지 않는다.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히 결정을 내리고 작전을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KF-21은 바로 그 연결의 중심, 공중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